요즘같이 살기 팍팍하고 여유 없는 세상에서 다 큰 자식들, 얼굴을 마주할 때면 늘 미안하고 짠한 마음이 먼저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나의 늙고 병든 노후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앞길에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실 테지요. 부모라면 응당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헐헐 날개를 펴고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의 본능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소 상식적으로 굳게 품고 있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한 한 청년의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가 20살 성인이 된 민수라는 앳된 청년은 유년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가정의 안정감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든든한 장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곁에 계신 어머니마저 건강이 썩 좋지 않다는 궁색한 핑계로 근로를 포기하면서 이들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은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하나뿐인 막막한 상황이었지요. 민수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몇 차례 무리하게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연거푸 뼈아픈 실패를 겪은 이후로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고 경제활동의 끈을 아예 놓아버린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무서운 이자 빚은 눈덩처럼 쌓여만 가고 부모님은 지독한 무기력에 늪에 빠져 하루하루를 그저 숨만 쉬며 버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착한 민수는 결코 자신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따뜻한 금전적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뼈를 깎는 인내와 지독한 끈기로 공부에 매달린 끝에 민수는 마침내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서울의 아주 번듯한 명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돌아온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은 민수의 여린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무참히 꽂혔고 평범한 우리네 상식으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원망의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편하게 다니는 비싼 입시학원이나 족집게, 과외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지만 길에 버려진 낡은 문제집을 주워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풀며 묵묵하게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피땀 흘려 매진하고 또 매진했지요.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서를 두 손에 받아든 그 감격스러운 순간 민수는 이제야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번듯하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겠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너는 절대 대학에 가지 마라. 네가 기어코 대학에 가서 혹시라도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높은 소득이 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매몰차게 윽박지른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부모님께 대학 합격증을 조심스레 내밀며 이제 저도 훌륭한 대기업 사원이 되어 두 분을 든든하게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토록 고대하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기특한 아들 민수였지요. 가난이라는 어둡고 칙칙한 늪에서 자신의 핏줄마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고 그저 세상 핑계를 대며 일용직이나 전전하면서 늙고 병든 자신들의 생계비나 꼬박꼬박 대주기를 바라는 너무나 외도 이기적이고 뻔뻔한 부모의 민낯이었습니다. 이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게 된 민수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상한 나머지 본인의 사비를 탈탈 털어서라도 녀석의 첫 학기 등록금을 대신 내주시겠다고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셨다고 하는데요. 귀한 내 자식이 더 넓고 찬란한 세상으로 나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푼돈 같은 정부 지원금이 당장 끊길까봐 몹시 두려워 자식의 발목을 잔인하게 꺾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모진 부모님은 은혜로운 선생님의 호의마저 단칼에 차갑게 거절하며 내 자식이 내 곁을 훌쩍 떠나 혼자만 성공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볼 수 없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와 억지를 부리는 총극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통탄할 노릇이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마치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악성, 전염병과도 같아서 부모의 비관적인 패배의식과 짙은 무기력함이 자식의 찬란하고 맑은 미래까지 완벽하게 검게 물들여버리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우리 지혜로우신 시청자 어르신들께서는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답답함을 강하게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배 아파 낳아준 부모가 되어서 귀한 자식의 앞길을 저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망칠 수 있는지 주먹을 쥐고 분통을 터뜨리실 거라 짐작해봅니다. 국가에서 힘든 국민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꼭 필요한 훌륭한 제도이기는 하나
애석하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할 의지 자체를 영원히 거세해버리는 무서운 수면제나 마약처럼 은밀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 내몰려 눈물을 머금고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겠지만 점차 그 달콤한 공짜 돈의 깊숙이 익숙해진 나머지 부모 스스로 삶을 힘차게 개척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핏줄인 자식의 고열을 빠는 기생의 길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뼈아프고 비통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병든 부모 밑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자라난 착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이 겪게 되는 지옥불 같은 내적 갈등과 낳아주신 부모를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그 지독하고 무거운 죄책감의 올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불쌍한 청년들은 행여나 자신마저 가난한 부모를 냉정하게 외면해버리면 늙은 두 분이 당장 내일이라도 춥고 배고픈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하늘이 내려준 모든 구원의 동아줄을 스스로 무참히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 옛말에 흔히 개천에서 용이 승천한다고들 기분 좋게 말하지만 정작 그 깊고 어두운 개천에서 어떻게든 힘겹게 날아오르려는 가엾은 어린 용의 발목을 모질게 붙잡고 다시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거칠게 끌어내리는 원수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가족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믿기 힘든 현실은 비단 텔레비전 속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아주 혀를 차며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곳곳의 낡은 지붕 아래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며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50대 이상의 세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묵직한 화두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못이 밝히게 들어온 핏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양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20대 청춘을 송두리째 억울하게 반납하고 매일매일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참담한 심정으로 부모를 맹목적으로 부양하며 하루하루 서서히 시들어가는 가여운 청년들이 지금 이 땅에는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우리 착하고 불쌍한 민수의 기막힌 사연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진정한 핏줄과 가족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맹목적인 희생만이 언제나 올바른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어르신들, 민수 부모님의 억지스러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여운 청년은 희망의 끈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며 버려진 낡은 폐지를 주워 팔아 단돈 100원, 200원씩 눈물로 꼬깃꼬깃 모아둔 소중한 비상금이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낡은 식당 주방에서 뚝배기를 닫고 무거운 배달통을 나르며 피와 땀으로 얼룩진 돈이었지만 그것마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스란히 바쳐야만 했지요.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은 아들이 밖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벌어온 그 피 같은 돈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홀랑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아들이 몰래 대학에 가서 큰 돈을 벌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국가 보조금이 당장 뚝 끊길까봐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것이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자식이 번듯하게 성공하는 순간 본인들의 자격이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식이 출세해서 자신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다 같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얄팍한 지원금이나 타먹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굳게 믿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가진 가장 잔혹한 전염성인데 부모의 썩어빠진 패배주의 정신상태가 이제 갓 피어나는 자식의 순수한 영혼까지 무참하게 갉아먹고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지요. 일할 수 있는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도 공짜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에 깊이 중독되어 버리면 사람의 근로의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침내 스스로의 팍팍한 삶을 개척할 의지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리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면서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셨을 텐데 어떻게 짐승도 아닌 인간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앞길을 이토록 모질고 잔인하게 막아설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우실 겁니다.
민수의 매정한 아버지는 틈만 나면 어린 아들을 차가운 방구석에 앉혀두고 네가 아무리 아등바등 발버둥을 쳐봤자 어차피 더러운 흙수저 신세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마치 저주와도 같은 잔인한 말들로 녀석의 여린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고 또 후벼팠습니다.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헛바람 들어서 돌아다닐 생각일랑 아예 접고 당장 내일부터 공사판이나 기술 구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빨리 돈이나 벌어와서 나를 죽을 때까지 배불리 부양이나 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그 좁은 방 안으로 몰아세웠지요. 요즘 말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무기 삼아 자식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생계 유지를 위한 쓸만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심리적 학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살아라. 주제 파악을 하고 너무 열심히 살려고 기를 쓰지 마라. 어차피 우리 같은 천것들은 발버둥을 쳐봤자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라고 세뇌를 시키며 끊임없이 아들의 빛나는 날개를 잔혹하게 꺾어버리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순진한 민수는 그런 부모님의 모진학대와 폭언 속에서도 차마 천륜을 저버리지 못해 밤마다 소리 죽여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고 결국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대학 진학의 꿈을 스스로 체념한 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험난한 노동의 현장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20살 꽃다운 청춘이 누려야 할 캠퍼스의 낭만이나 풋풋한 연애 따위는 애당초 민수에게 허락되지 않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고 부모님에 밀린 병원비와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를 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처절한 생존의 전쟁터만 이 녀석을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민수를 보며 쯧쯧 혀를 차면서도 참으로 기특하고 효심이 지극한 훌륭한 아들이라며 영혼 없는 칭찬을 건네곤 했지만 정작 그 칭찬이라는 것이 민수의 목을 더욱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녀석을 평생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지요. 만약 민수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기 위해 도망이라도 치려고 짐을 싸면 부모는 당장 쫓아나와 너 혼자 살겠다고 이 늙고 병든 부모를 매정하게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호래자식이라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쓰고 불효자 프레임을 씌워 아들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버리곤 했습니다. 평생을 부모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막연한 공포심이 민수의 가슴속에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 잡으면서 이 착하고 어리석은 청년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부모의 끊임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불쌍한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해안을 가지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혹시 주변에 이런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불쌍한 젊은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들의 멍든 가슴을 한 번쯤은 따뜻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든든한 보험이나 소유물이 아니며 그들 각자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고귀한 삶의 목적과 행복을 쫓아 자유롭게 날아오를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뼈저리게 반성하고 널리 일깨워 주어야만 할 아주 중대한 시점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지만 부모라는 족쇄에 묶여 피 끓는 20대와 30대의 귀중한 황금기를 고스란히 저당 잡혀버린 수많은 제2의 제3의 민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방구석에서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모른 척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꿈을 무참히 꺾어버린 채 청춘을 탕진하는 일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은 본인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리지 않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번 돈은 내 핏줄에게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그릇된 유교적 허례허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 밑바닥에 아주 끈질기게 독버섯처럼 남아 불쌍한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설령 착한 마음에 부모를 돕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고 잔인해서 밑빠진 독에 아무리 엄청난 물을 부어본들 그 독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되지요. 자신이 평생 일구어야 할 초기 자본금인 소중한 시드머니를 부모의 빚잔치나 생활비로 몽땅 탕진해버리면
정작 본인이 가정을 꾸리고 독립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단돈 10원 안 푼 없는 빈털털이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넉넉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청년들 중에서도 유독 통장 잔고가 항상 텅텅 비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가만히 사연을 들여다보면 10중 8구는 가난한 부모를 힘겹게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참으로 슬픈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낳아준 은혜를 갚으라는 매서운 채찍질과 후레자식이라는 주홍 글씨의 섬뜩한 압박 속에서 제 몸 하나 온전히 챙기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불쌍한 젊은 세대들의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이제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손길로 정성스레 닦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서 흔히 접하는 훈훈한 미담 속 효자 효녀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는 가혹한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 알량하고 무서운 효도라는 두 글자 때문에 빛나는 20대 청춘을 무참히 반납해버리고 그저 부모의 빚이나 갚아주는 쓸쓸한 기계로 전락해버린 불쌍한 청년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부양 의무라는 것이 분명 명확하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2차적 부양이라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필히 아셔야만 합니다. 다 큰 자녀가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바쳐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무자비한 낡은 관습이 빚어낸 아주 가혹한 족쇄일 뿐이라는 점을 아주 냉정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책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굶기지 말아야 할 1차적 의무이지만 다 큰 자식의 피땀 어린 월급을 착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추악한 탐욕일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순에 빠진 우리 민수 같은 가엾은 청년들은 자식이 부모를 매정하게 버렸다는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죄책감의 늪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로 속으로만 골마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의 못이 밝히도록 들어온 아주 교묘하고도 악랄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인해 부모가 겪는 가난과 불행이 마치 자신이 더 뼈빠지게 일하지 않아서 생긴 죄악인 것처럼 온전히 혼자 짊어지려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거리를 두려고 하면 온갖 저주 섞인 폭언과 불효자라는 낙인이 날아오기에 극심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다시 부모라는 거대한 감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든든한 노후 대책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못난 부모들은 아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가져다주는 돈을 덥석 받으면서도 진심 어린 고마움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꽃만큼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듯이 자식이 주는 지원금을 마치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나 국가, 무상, 복지 혜택쯤으로 단단히 착각하여 갈수록 더 크고 뻔뻔스러운 금전적 요구를 들이밀게 되는 것이지요.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이 훗날을 위해 악착같이 모아야 할 귀중한 종잣돈이 부모의 밑 빠진 독을 채우는데 속절없이 줄줄 새어나가 버린다면 과연 이 가여운 청년의 앞날에 무슨 희망이란 것을 감히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20대와 30대라는 인생의 가장 눈부신 황금기에 10원 한 푼 제대로 저축조차 하지 못하고 부모의 빚잔치에 젊음을 송두리째 바쳐버리면 결국 본인 역시 똑같은 가난의 굴레를 뒤집어쓴 채 비참하고 외로운 노후를 씁쓸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창 사랑하는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벅차게 키워가야 할 젊은 나이에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어다니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숨막히는 하루를 억지로 버텨내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언제 그 끝이 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늙은 부모의 엄청난 병원비와 끊임없는 생활비 독촉 전화에 매일같이 시달리다 보면 결혼은커녕 당장 자신의 가여운 목숨 하나 온전히 부지하며 살아남는 것조차 버겁고 몹시 두려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슴을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찢어질 듯한 슬픔이 거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20살 성인이 되는 그 즉시 부모의 품을 단호하고 매정하게 벗어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뼈아픈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부모님 곁을 과감하게 떠나서 완벽하고 철저한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만이 끔찍한 가난의 징그러운 대물림을 뼈아프게 끊어내고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숨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봅니다. 당장 묵을방 한 칸 구할 돈이 없어서 싸구려 고시원이나 비좁고 더러운 옥탑방을 전전하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줄인 배를 대충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캄캄하고 썩어빠진 집구석에서 하루빨리 짐을 싸들고 탈출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지당하고 옳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나라에서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에게 폭넓게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어떻게든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악착같이 받아내야만 하고, 모자란 생활비는 밤잠을 줄여서라도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뛰며 스스로 당당하게 벌어서 굳세게 버텨야만 합니다. 비록 남들처럼 부모님이 등 뒤에서 든든하게 돈으로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내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칭칭 감아 채우고 깊은 물속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는 참사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막아야 내 인생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형편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거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험난한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팍팍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경제적 완전 독립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근처에 보증금이 아주 저렴한 낡은 원룸이라도 하나 재빨리 구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홀로 생활하며 한 푼 두 푼 들어오는 피 같은 월급을 독하게 모아서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가장 기초적인 시드머니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축적해 나가는데 모든 신경과 정신을 온통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물로 억척스럽게 모은 소중한 종잣돈을 바탕으로 이제는 뻔하고 고된 노동 수익을 훌쩍 넘어서 금융지식과 재테크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기르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흙수저의 그림자에서 시원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토록 눈물겹고 지독하게 외로운 독립의 험난한 과정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걸려오는 원망 섞인 끔찍한 전화나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애처로운 연락들을 눈질끈 감고 매정하게 모른 척하며 뚝뚝 끊어내야만 하는 엄청난 심리적 감정적 고통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요. 어쩌다 들려오는 늙은 부모의 애처롭고 떨리는 목소리를 차갑게 외면할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이겠으나, 정을 끊고 마음을 독하게 다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길거리에 낳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늙고 병든 부모님을 훗날 여유롭게 도와드리고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챙겨드리고 싶으시다면 어설프게 푼돈을 쥐어드리는 지금의 얄팍한 동정심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일단 내 통장에 넉넉한 숫자가 찍힐 때까지는 무조건 연락을 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뼈 깎는 도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30대나 40대의 든든한 중년이 되어서 비로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완벽하게 다져놓았을 무렵, 바로 그때 짠하고 나타나서 부모님의 병원비나 식비를 내 삶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이 결코 서로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진짜 효도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주먹으로 덩그러니 출발한 가여운 20대 초반 시절부터 그 쥐꼬리만한 알량한 월급 봉투를 무리하게 쪼개어 무거운 부양의 짐을 억지로 혼자서 다 짊어지게 된다면 결국 자식의 찬란한 인생마저 회복 불능으로 꼬여버리고 늙은 부모의 팍팍한 삶 역시 단 한 발자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음을 뼈저리게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이라도 및 빠진 독에 쉴 새 없이 들이붓다 보면 결국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던 가엾은 사람마저 서서히 탈진하여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다 함께 비참하게 추락해버리는 끝없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 무섭고도 차가운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를 지독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불쌍한 청년들이 제발 가슴속 깊은 곳에 잊지 말고 새겨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어르신들,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는 이렇게 살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꾹 참고 독하게 거리를 두어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그저 배골치 않고 등 따숩게 입히는 것만이 최고인 줄로만 굳게 믿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는 이런 냉정한 단절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가슴으로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요. 허나 만약 우리 가여운 민수가 부모님의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애처로운 눈물 작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 끝내 도망치지 못하고 그 어둡고 습한 골방에 주저앉아버린다면 과연 어떤 참담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아마도 30이 훌쩍 넘고 40이 가까워지도록 남들 다 번듯하게 입는 정장 한 벌 제대로 걸쳐보지 못한 채
여전히 부모님의 밀린 공과금과 끝도 없이 불어나는 병원비 영수증을 붙들고 캄캄한 밤거리를 헤매며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뼈가 부서져라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며 피땀 흘려본 그 아까운 돈은 늙고 병든 부모의 밑 빠진 항아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블랙홀처럼 모조리 빨려 들어가 버리고야 말 테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 부모를 봉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라며 가슴을 후벼 파는 잔인한 원망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숨막히는 비극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과연 두 눈을 뜨고 가만히 지켜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토록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시어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부모를 차갑게나 몰라라 팽개치고 홀로 도망치라고 매정하게 부추기는 것은 결코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토록 침을 튀겨가며 목 놓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는 사지가 멀쩡하여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하기가 싫어서 혹은 나라에서 주는 달콤한 공짜 돈에 단단히 맛을 들여버린 탓에 스스로 족쇄를 찬 부모들입니다. 자식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으며 뻔뻔하게 기생하려는 무책임한 어른들에게는 결코 무조건적인 자비와 희생을 베풀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준엄한 사실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민수가 독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그 지옥같은 집안을 탈출하여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억척같이 공부하고 돈을 모아 마침내 훌륭한 대기업의 어엿한 간부로 멋지게 성장했다고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통장에는 남부럽지 않은 든든한 노후 자금까지 두둑하게 쌓아둔 어느 여유로운 날 불현듯 나이 들어 초라해진 부모님을 찾아가 고급 한우고기라도 실컷 대접하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부모님께 매달 넉넉한 용돈을 쥐어드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드린다고 해서 우리 민수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거나 거리에 나앉을 위험은 전혀 없을 테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 모두가 다 함께 불행을 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아닐런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것은 그저 무조건 옆에 찰싹 붙어서 함께 가난의 수렁으로 비참하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한 명의 어엿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굳건하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착한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웅크려 앉아 가족이라는 무서운 이름의 족쇄에 짓눌려 하염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저 역시 한 명의 어른으로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부채감과 슬픔을 도무지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행여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홀로 타지에서 힘겹게 자리를 잡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발버둥 치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넣은 언제나 나의 자랑이며 우리 가족 걱정은 말고 오직 내 인생을 위해 멋지게 훨훨 날아가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조건 없는 열렬한 지지가 우리 팍팍한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약이나 어마어마한 금전적 유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두둑한 통장잔고나 삐까뻔쩍한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주고 묵묵히 등 뒤에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봐주는 깊고 넓은 바다와도 같은 무한한 배려심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주는 것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숙이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완벽하게 끊어낸 또 다른 청년의 아주 감동적이고 기적적인 실제 극복 사례를 바탕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더욱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어르신들, 오늘 참으로 무겁고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내 새끼가 세상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홀로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등 뒤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는 것만이 진짜 어른의 성숙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품 안에 영원히 가둬두고 나의 불안하고 초라한 노후를 책임지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금수저를 물려주며 화려하게 출발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식의 두 다리에 무거운 족쇄를 채워 깊은 바다로 함께 가라앉는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국가의 작은 지원금이나 알량한 푼돈 때문에 내 핏줄의 찬란한 미래를 꺾어버리는 어리석은 부모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텅 빈 가난한 손일지라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라며 힘차게 등을 떠밀어주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똑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민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며 내내 억장이 무너지고 목이 메어오는 깊은 슬픔을 도무지 주체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프고 쓰라린 현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할 때 비로소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청춘이라는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길을 오롯이 자신의 찬란한 꿈을 향해 온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굴레에 갇혀 홀로 숨죽여 눈물 짓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가여운 청년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착하고 순수한 마음씨는 결코 죄가 아니며 이제는 부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당신만의 아름답고 주도적인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팍팍한 세상살이에 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꼭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쪼록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으니 항상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과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긴 이야기를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네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함께 따뜻한 눈물을 나눌 수 있는 더욱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정성껏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제 채널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어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밤에는 곁에 계신 가족분들의 따뜻한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그토록 묵묵히 헌신하고 고생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어 보시기를 간곡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와만 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옵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